정식으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영화 쪽 파트 담당이긴 한데요. 미술 담당인 차영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김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페인팅 더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고 오늘 영화와 더불어 양념처럼 미술 이야기 같이 섞어서 공포란 주제를 함께 소개해드릴 전시 해설가 김찬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느낌 보니까 영화 좋아하시거나 왠지 영화에 대한 비평을 쓰시거나 하는 분들도 함께 또 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재미있는 영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오늘 기획이 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테마는 공포라는 주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테마는 영화가 될 거고요. 시선님이 선정한 이제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함께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보여드리는 혹은 영화에서 이렇게 풀어낸 연출이나 공포에 대한 이야기가 예술 쪽에서는 또 이렇게 풀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각 분야의 애호가들이 편안하게 좀 대화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선님은 혹시 여름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뭐가 있으세요? 저는 하던 일이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동감하시겠지만 여름에 특히 극장 가면 너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땀을 좀 흘리다가 극장에 들어가면 너무 시원해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드는. 그래서 요즘에는 영화에 관해서 잠을 자는 그 기획도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CGV에서. 그래서 역시 영화관이 잠자기 좋은 곳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름에는 더워서 극장 가는 걸 좋아하고 겨울엔 추워서 극장 가는 걸 좋아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이든 겨울이든 극장이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건 사실 미술관도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긴 해서 미술관도 되게 좀 작품 보존 때문에라도 시원하게 하다 보니까 피서지로도 괜찮긴 한데요. 근데 좀 우리 대중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저희가 아이디어 처음에 짤 때는 여름 하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들이 좀 몇몇 가지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영화와 미술을 함께 매칭해가지고 얘기하기에 괜찮은 주제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공포라는 주제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번 기획을 좀 잡아보게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포 영화 봐도 좀 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무뎌지다가 한번 제가 도전했었던 게 파라노멀 액티비티라는 영화 나왔을 때 귀신도 안 나오는데 진짜 무서운 영화다 막 이런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마침 저희 가족들이 참 어찌 보면 감사하게 저만 버려놓고 다 같이 여행을 가버리셔가지고 이건 도전의 기회다 해가지고 집에 커튼 닫히고 밤에 야간에 혼자 이걸 봤는데 무섭다기보단 뭔가 약간 싸한 느낌이 있어서 영화 다 보고 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거실에 불 켜러 가는 게 잠시 머뭇하게 되더라고요. 저 어둠 속에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난 무서운 영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없어진 것 같아서 영화 쪽에서 또 이렇게 어찌 보면 비평도 하고 소개해주고 계신 시선님한테는 지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린 시절 이런 공포 영화가 없나 라고 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공포 영화를 잘 보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공포 영화 보면서 약간 무섭다라는 감정이 내 눈 앞에 위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독이 왜 어떻게 이렇게 공포스럽게 표현했는가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감정을 빼려는 걸 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영화를 볼 때 방에 일부러 커튼을 다 닫혀도 안 되고 다 열어도 재미가 없어요. 살짝 창문에 걸친 느낌. 그래서 바람이 불 때면 바람에 천이 흔들리는 느낌 정도 해놓고 정말 많은 그 공포 영화들을 봤거든요. 이 공포라는 게 귀신에 의한 공포도 있고 인간 자체에 의한 공포도 있고 인간을 어찌 보면 초월한 괴물 같은 어떤 존재에 의한 공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대화하면서 궁금했었던 게 성인이 되니까 귀신 같은 게 오히려 덜 무섭고 한 게 요즘 우리가 느끼는 공포가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선님한테 제가 여쭤봤었는데 한번 시선님이 생각하는 공포가 뭔지에 대해서도 일단 얘기하고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든 생각인데 물론 귀신이나 이런 크리처도 되게 무서울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무섭게 느낄 때는 내가 나 자신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몰랐어. 그럴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약간 공포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이 키워드로 갔었던 이유가
요즘에 우리가 살면서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얘기했을 때 사실 어릴 때는 말씀드린 뭐 토요 미스테리가 됐든 뭔가 귀신 같은 거 봤을 때 무서웠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공포 영화 보는 것보다 늘 사실 이런 상황에 설 때 저는 엄청난 부담과 공포를 느끼게 되거든요.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공포의 일종에 해당하는 여기 거잖아요. 계신 분들이 어떻게 뭐 귀신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불 끄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네네. 누군가는 예를 들어 뭐 공황장 이런 것도 공포의 일종일 수도 있고 공포 형태는 좀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단서도 드리지 않고 그냥 갑자기 물어봤거든요. 지금 딱 떠오르는 영화 중에 김시선한테 대표적인 공포 영화 3개 딱 꼽으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요 3개를 이렇게 꼽아주시더라고요. 전 너무 반전이었던 게 전 엑소시스트, 시나리 이런 거 나올 줄 알고 아니면 스크림 이런 거 나오면 그 뭉크 작품 그냥 엮으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 외의 공포 접근이 나와가지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흥미롭겠다 해가지고 이 3개 영화를 정했다 보니까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고 약간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정말 전 이 작품 할 줄 몰랐어요. 카카오톡으로 그 어떤 공포 영화 요즘 좀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셔서 그냥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나 보구나 하고 이제 3개를 그냥 말했던 것 뿐인데 이걸로 그냥 얘기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그랬으면 저는 이 작품 안 뽑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현재 제일 무서운 공포가 뭔가요? 했더니 이 3개를 주시길래 역시 영화 쪽 사람들은 좀 특이한 거 그러는구나. 이 3작품은 어떻게 보면 좀 설명하기가 또 좀 쉽지 않고 특히 랑종이나 큐어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그래서 이 작품들을 뽑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공포라는 것이 그 뭔가 깜짝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고 그 내면에 숨겨진 감독들이 의도하는 어떤 설계들이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전 어렸을 때 공포감을 제외하고 영화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거는 마치 그 메가스터디 같은 곳에서 수학 공식을 가르치듯이 수학 공식처럼 영화의 일부분의 트릭들을 좀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나 하실 때 좀 적용도 해보시고 또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하시고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냥 간단한 인물 소개하고 넘어가면 크리스는 이제 흑인인데 자신의 그 인종에 대해서 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마치 이 영화를 연출한 조던 필 감독이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크리스는 로즈라는 백인 여성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어느 날 로즈가 자신의 부모님을 초대합니다. 이거는 만국 공통입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아요. 그쵸? 한국에서도 똑같은 공포입니다. 사실 이 영화의 공포는 여자친구 집에 장인어른이 될지 모르는 장모님이 될 줄 모르는 분의 집까지 가서 만난다는 게 공포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딘과 미시라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나러 떠나게 되고요. 분명히 흑인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는 조지나와 월터와 같은 흑인들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 백인 부부를 돕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가 이 집이 좀 뭔가 싸하다. 여러분들 그 장인 어른 장모님 또는 시댁에 갔을 때 싸움을 느끼는 순간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는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겟아웃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크리스라는 인물 내면에 뭔가 숨겨진 것들이 조금씩 끌어져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들 아마 피드백은 좀 되셨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명장면을 하나씩 좀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명장면을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준 포인트는 너무 평범하죠. 그냥 평범한 게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카메라가 그냥 집안을 쫙 따라가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어떤 것들을 보냐면 집 구조도 사실 많이 보이진 않죠. 어떤 사물들, 물건들, 뭐 소파 등등 액자 등등들 보여주다가 문득 주방에 조지나가 그냥 서 있는 거를 쓱 보여줘요. 인물이 메인이 아니라 그 공간을 보여주다가 그 인물이 그냥 거기 위치해 있는 거예요. 마치 조지나라는 인물이 부엌의 하나의 사물처럼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을 약간 영화가 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좀 공포스럽게 느껴졌어요. 감독이 이미 처음부터 의도하고 있고 우리에게 좀 먼저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약간 사물처럼 이 영화에서 이 가족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제품처럼 표현을 하고 제품을 경매를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에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약간 명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아, 마치 그 후에 보여줄 걸 앞에 약간 암시하듯이 먼저 살짝 보여줬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거를 마치 사물처럼 인간을 표현했다는 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스탠리 큐브릭의 시계탭 오렌지라는 굉장히 그 공포스러운 공포에 가까운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 인간을 굉장히 사물처럼 그 탁자처럼 쓰는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느낌을 이제 조던 필 감독이 굉장히 오마주 하듯이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던 필 감독이 과연 호러, 공포물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생각하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공포물은 본질적으로 조작과 속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묘한 예술 형식이다. 그래서 저는 공포 영화가 단지 우리에게 감정을 무섭다를 강조하기보다는 굉장히 잘 설계된 공포의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것, 그 기술, 조작과 속임수라는 기술이 조금 더 메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작과 속임수를 했을까? 트릭 3가지를 빠르게 볼 텐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뽑았는지 혹시 채영님은 아시겠어요? 그 제목 뜨는 장면인 거죠? 그렇죠. 영화의 초반부에 아마 관심이 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맨 처음에 사람이 납치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이틀 시퀀스가 등장하는데 타이틀 시퀀스는 그냥 숲만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숲을 그냥 옆을 빠르게 스쳐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는 이제 본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이 언제 다시 등장하게 되냐면 이 장면이 똑같이 등장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크리스가 자신의 여자친구 로즈의 집에 갈 때 차를 타고 가잖아요. 차를 타고 갈 때 창문 옆에 풍경이 이 풍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 풍경이 메인으로 그 장면에 한번 등장할 법도 한데 그 장면에서는 그 숲이 제대로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서만 오직 등장해요. 영화의 초반부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주실래요? 살짝 다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오른쪽. 자, 옆에 이 장면이 창문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영화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화에서 이 입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화라는 거대한 이 집에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경험시킨 그렇죠. 느낌인 이 입구인 겁니다, 입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이런 형식이 많아요. 이를테면 스탠리 큐브릭 또 영화였죠. 샤이닝의 초반 장면이 뭐냐면 그 마치 곡성에서도 그 장면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먼 곳으로 고불고불 구부러진 뱀 같은 그 도로를 타서 차가 가는 게 있어요. 마치 그 영화 안으로 들어가듯이. 근데 이런 것들이 공포영화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이 영화에서는 이런 풀샷이 많지 않아요. 앞에서 봤다시피 인물 중심의 클로즈업이라든가 팔로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풀샷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영화 초반에 왜 풀샷이 등장했을까요?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크리스가 드디어 반가울지 안 반가울지 모르겠지만은 여자친구 부모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서로 막 반갑다 좋다 좋은 말들 해주는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요? 네, 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죠? 말은 굉장히 따뜻하게 크리스를 맞아주고 있는데 여자친구의 부모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영화에서는 그 인물의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풀샷 또는 굉장히 뜬금없는 푸티지로 사물을 보여준다 하는 식으로 약간 그 표정을 숨깁니다. 다른 영화에서도 이런 경우는 꽤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트릭 3번째는 제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부동산 중개사 3단계 트릭이라고. 제 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사시거든요. 갑자기 진짜 생각없긴 한데 제 어머니가 굉장히 부동산 거래를 잘하세요.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 항상 물었죠.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거래를 잘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3단계 방법으로 손님에게 물건을 소개해주면 된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제일 안 좋은 집. 저도 경험한 것 같아요. 그쵸? 느낌이. 문을 열자마자 이미 싸해. 들어오세요 하면 신발은 벗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하고 이제 그 다음 집을 보여주면 그때는 이미 기대감이 떨어졌어. 이거 여기서 볼 수 있는 집이 이게 끝인가 보다. 근데 여기는 지하도 아니야. 그래도 반지하야. 창문이 좀 그래도 걸터왔어. 이런 느낌으로 두 번째 집을 보여줍니다. 근데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가격이 좀 애매해. 너무 좀 비싼 것 같아. 그래도 별로 좋진 않은데
근데 마지막 3단계에서는 가격도 마음에 드는데 꽤 괜찮아. 왜 이렇게 괜찮아? 앞에 두 개보다 괜찮아. 조던 필 감독은 한국 사람은 아니신데 이걸 잘 알아셨던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처음으로 크리스가 낯선 집에 도착해서 밖에 나와서 상황을 살펴봅니다. 공포영화의 클리셰가 뭐냐면 밖을 나가면 안 되거든요. 밖을 나가면 죽어요. 하지 말라는 거 꼭 하잖아요. 따라가면 안 되는데 따라가면 죽어요. 자, 근데 밖에 나갔어요. 크리스라는 인물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밖에서 무언가가 이 친구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왔는데 크리스가 마주한 건 어떤 친구냐면 갑자기 알 수 없이 뛰어오는 집에 일하시는 분 한 분 계셨고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공포스럽잖아요, 사실. 기괴하죠. 이상하죠. 기괴하죠.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돌아갈 때도 이렇게 곡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직각으로 돌아가요. 직각으로. 기계예요. 자,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밖에서 집안을 봤는데 거의 무표정 하듯이 어떤 뭔가를 보는지 모르지만 마치 거울을 보듯이 기괴하게 서 있는 조지나. 그 조지나를 보면서 또 겁을 먹습니다. 그럼 1단계, 2단계 다 마음에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 보이잖아. 앞에 두 개 때문에 안도감이 확 들잖아. 야, 이분은 나한테 사기 안 치게 생겼어. 이게 공포 영화의 저는 부동산 중에서 3단계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 이런 3단계 기법을 굉장히 잘 활용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크리스는 엄청난 안도감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첫 번째 집 별로, 두 번째 집 별로 했는데 세 번째 집은 가격도 적당한데 괜찮아. 바로 계약합니다. 자, 이분한테 바로 계약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표정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안도감이 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최면돼 버렸어. 자,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되는 게 겟아웃의 초창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중후반부는 여러분들이 또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까지만 제가 3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